저는 눅눅한 인쇄소에서 민원 서식을 트레이에 정리하다가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산소에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숨을 고르자 축축해진 종이 모서리가 제 손가락에 눅눅하게 들러붙었고 토너 냄새가 비에 젖은 곰팡내와 뒤섞여 목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스테이플러를 눌러 모서리를 맞추면서도 제 손끝은 자꾸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 이름 석자가 하얀 종이 위에서 번져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내가 뭘 놓친 거지? 속삭이듯 중얼하고는 가게 종을 살짝 들어 올려 소리를 죽인 채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쓰던 오산의 손잡이가 끈적끈적했고 잠깐 그친 비의 빈자리엔 바다 소금기가 감돌았습니다. 키를 2번 확인하는 제 버릇이 그날따라 더 집요하게 발동했죠. 마음이 불안하면 저는 서류에 기대곤 했는데 그날은 종이가 저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냥과 향 몇 개를 주머니에 챙기고 우비 지퍼를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시던 급한 걸음으로 저는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자락 초입은 비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바닥이 미끈했습니다. 좋기 서너 번은 미끄러질 듯 헛디뎠고 바닷바람이 슬쩍 밀고 들어와 우비 자락을 펄럭였죠. 공동묘지의 플라스틱 국화가 젖은 햇빛에 색을 잃고 검은 액자 속들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묘 앞 하얗던 털이 빗물에 회색으로 젖은 진돗개 한 마리가 다소곳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녀석은 한 번 낮게 웃 하고 짖더니 앞발을 모아 다시 고개를 식였습니다. 눈빛이 묘비와 제 얼굴 사이를 조용히 오갔습니다. 그놈, 3년째 저 자리여. 삿갓을 눌러 쓴 마을 어르신이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젖은 장작처럼 눅눅했고 눈길은 길들여진 체형이었죠. 누가 버린 것도 아니라더만 장례날부터 앉아있더라 하되 제가 왜 저기일까요? 묻자 어르신은 어깨를 훌쩍였습니다. 사람도 자리를 지키면 말이 없는데 개가 지키니 누가 뭐라혀. 개의 젖은 털에서 흙내가 올라왔고 그 냄새가 제 가슴 어딘가를 툭 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며 내려갔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지킴이라 부르고 싶어진 그 개가 제 바짓단을 한 번 맞더니 묘 앞으로 몸을 돌려 다시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보인 건 묘의 왼쪽 가장자리, 손바닥만 한 꺼짐과 그 옆으로 비가 판 잔물길이었습니다. 흙은 케이크 가루처럼 포슬포슬 무너졌고 손가락을 살짝 눌렀더니 기대보다 쉽게 푹 들어갔습니다. 규정은 최소 한 팔 길이 반. 민원실에서 수없이 읊조리던 문장이 제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펴고 손바닥 너비로 대충 깊이를 재어보았습니다. 손이 진창에 빠질 때마다 차가운 물이 소매로 스며들었고 비냄새 사이로 쇠맛 같은 불안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지킴이가 짧게 또 한 번 울고 꼬리를 한 번 탁 쳤습니다. 알겠다, 거기라는 거지. 제가 속삭이자. 그날 장례식장의 번잡한 발소리, 자리 깊고 좋다던 이장의 애매한 웃음, 영수증 맨 윗줄에 오동나무 관 글자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 귓불을 스치는 바람이 얇게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힌 채 저는 묘비 앞에 향을 2개만 꽂았습니다. 3개를 꺼내 들었다가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길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질척거리며 진흙을 끌고 물오른 솔잎 냄새가 허타 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킴이는 기 속의 희미한 등대처럼 묘 앞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하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체년을 중히 여기던 제 오래된 습관이 혀끝에서 고개를 들었죠. 동네 낭신, 가족 피곤, 그런 말들이 귀 속에서 오글거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 남은 진흙의 차가움이 제 꾹 담은 이를 밀어 열었습니다. 돌아가면 계약서, 내장 허가서, 영수증부터 꺼내자. 줄자, 삽, 핸드폰 녹음 기능. 제 머릿속엔 민원 목록처럼 할 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니 지킴이의 젖은 털 냄새가 다시 코끝을 지나가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삽과 줄자를 들고 다시 오겠다고 저는 지킴이의 젖은 눈빛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화를 신고 삽과 줄자를 챙겨 묘 앞에 섰고
지킴이는 제 발치에 바짝 붙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화 밑창이 진창을 눌러 푹 하고 잠기자 탁한 물이 발목 주변으로 올라와 소름처럼 식은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가 그치고 난 자리는 수선화 잎과 솔가루가 둥둥 떠있는 얕은 웅덩이였고 물 표면엔 얇은 기름막 같은 무늬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소금기와 썩은 낙엽 냄새를 섞어 들이밀었고 제 입술엔 쇠맛이 어금니에 스며들 듯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줄자의 금속 끝을 엄지로 튕겨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한 박자 늦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무너진 사면의 단면이 케이크처럼 흐트러져 층이 따로 놀았습니다. 한 팔 길이 반. 그 문장이 또 혀끝에서 저를 쏘아붙었습니다. 지킴이가 젖은 코로 제 종아리를 툭 치더니 웅덩이 모서리 쪽으로 고개를 낮춰 가리켰습니다. 그래, 거기부터. 제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나무처럼 낮게 갈라졌습니다. 삼날을 물속에 밀어넣자 축 하는 소리가 났고 물과 함께 검은 흙이 미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두어 번 떠내어 옆으로 쏟아냈습니다. 넘어진 물풀들이 바짓단에 철썩 달라붙고 손목으로 스며든 찬물이 팔꿈치까지 훑어 올라갔습니다. 흙을 젖히니 층이 매끈하게 다져진 흔적이 아니라 군밤 터지듯 군데군데 빈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고운 사질과 자갈, 부엽토가 엉성하게 뒤섞였고 삽끝이 닿기 무섭게 뭉텅이로 부서졌습니다. 제대로 다진 흙이 아니야. 제가 속으로 씹듯 말하자 지킴이는 웅덩이 둘레를 한 바퀴 돌며 앞발로 땅을 한번 긁었습니다. 그 소리, 얇고 마른 비늘 긁는 듯한 소리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례날 목신 안내 방송과 자리 깊고 좋다던 이장의 웃음이 귀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맞물고 삽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뜨에 핏줄이 불쑥 돋아 장갑 안에서 뜨겁게 뛰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지킴이에게 그리고 제 등줄기에 붙어있던 체면이라는 유령에게 동시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삽이 딱딱한 것에 닿자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턱 소리가 울렸습니다. 물기와 흙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니 네모난 모서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뭇결은 숨을 죽인 듯 매끈했지만 가장자리 라미네이트가 벗겨져 합한 심재가 털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툭 두드리자 속이 빈통처럼 탁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오동나무 관이라 적힌 영수증 맨 윗줄이 번개처럼 눈을 스쳤고 저는 혀끝에 올라온 쓴맛을 삼켰습니다. 줄자를 쭉 빼서 금속 탭을 관 모서리에 걸었습니다. 숫자가 젖은 빛 속에서 떨렸습니다. 50, 60, 70을 간신히 넘긴 자리에서 끝이 나풀거렸습니다. 무릎 높이도 채 안 되는 기티. 한 팔 반은커녕 내 팔꿈치 아래. 속삭이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렌즈를 소매로 탑봤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지고 비막이 번진 화면 속에 합한 결과 흙의 틈, 물자국까지 박혔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자 지킴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반 바퀴 흔들었습니다. 저는 번호판이 보일 만한 각도로 주변 도로까지 천천히 훑어 찍었습니다. 손가락에 묻은 진흙을 털며 전화 화면을 스크롤해 춘고창을 띄웠습니다. 여기 전남 몽몽읍 공동묘지인데요. 매장 깊이가 비정상입니다. 현장 고정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결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건조하게 뽑았지만 끝음이 떨려 자꾸 올라갔습니다. 군청 민원실에 익숙한 멘트가 흘렀고 저는 현장 확인, 사진 영상 제출, 기록번호 발급을 또박또박 요구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 도로를 칭스브이가 지나갔습니다. 지킴이가 낯선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흙 속 빈 공간을 울리듯 뱃속 어딘가를 긁었습니다. 공내 망신시키지 말라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동생이 어젯밤 보낸 오빠 그만하자 문자도 번쩍 떠올랐죠. 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소금 섞인 바람이 가슴을 스치고 소나기의 전화가 미세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과 군청에 신고를 마치고 이제 기록과 절차로 끝까지 가겠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쇄소 카운터를 임시 전표 정리대 삼아 계약서, 영수증, 매장 허가서를 한 장씩 펼쳐 놓았습니다.
잉크 냄새가 눅눅한 장마 공기랑 뒤엉켜 코끝에 들러붙었고 열 재단기의 금속 냉기가 제 팔뚝에 스쳤습니다. 형광등이 도려낸 빛 아래 계약서의 굵은 고딕이 제 눈을 찔렀죠. 오동나무 관 S급 규정 심도 매장 배수층 4년 보강 포함. 파란 도장이 눌린 자리엔 자는이 톱밥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샤프 끝으로 항목마다 밑줄을 긋고 허가서의 지번과 날짜를 한 번 더 대조했습니다. 장례 당일에 저 혼잣말, 자리 깊고 좋다, 까쥐 뒤에서 삐걱이며 돌아왔고 종이 모서리가 땀에 젖은 제 엄지에 점점이 붙었습니다. 이제 문서가 말하라. 절차가 증언하라. 저는 혀끝에 올라오는 쓴맛을 삼키며 추정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3번 감싸뒀습니다. 영수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단깍칸에 적힌 숫자들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과하게 부풀어 있었죠. 오동나무 관 일식, 주변 장의점 전단에서 봤던 시세보다 훌쩍 높았고 현장 관리비, 잡부자재 같은 항목이 서로의 그림자를 밟듯 2번, 3번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데스크톱을 켜고 펜 돌아가는 소음을 배경음 삼아 과거에 저장해둔 견적 캡처들을 띄웠습니다. 마우스 휠을 굴리는 제 검지가 굳어 있었고 종이 위 볼펜 자국은 자꾸 눌려 번졌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받은 거지. 속으로 뱉자 컵받침 위 식은 믹스커피에서 쓴맛이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항목 옆에 중복 근거 불명이라고 적고 별표를 박아두니 영수증이 마치 과장된 연극 대본처럼 보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계산기 숫자판을 두드려 합계를 다시 뽑았습니다. 초내기 찍히는 삑 소리에 이장의 느끼한 웃음이 또 귓불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스피커로 전환하고 납품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 사이로 재단기 칼날이 닫히는 딱 소리가 섞여 들렸고 지킴이가 카운터 아래서 꼬리를 한번 툭 쳤습니다. 여기 11의 장례 납품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표 번호는. 저는 영수증 상단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맞은편의 남자는 서류를 뒤적이는 듯 종이가 서로 비비는 소리를 냈고 잠깐의 정적 뒤에 낮은 목으로 말했습니다. 오동 납품 기록은 없는데요. 여기에는 합판 박스형 일식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끝을 끌지 않는 단정함이 오히려 제 귓속을 얼게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날짜는 3년 전 5월 5일. 예,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오동나무는 납품 이력 없습니다. 녹취 안내음이 띠 울릴 때 제 손등 탯줄이 팽팽히 일어났습니다. 그네요, 문자로 주실 수 있나요? 회사 방침상 외부 전송은 어렵고 구두로만. 저는 메모지에 합판 박스형 납품사 확인이라고 꼭꼭 눌러 적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인쇄기의 드럼이 관성에 못 이겨 한 번 헛돌다 멈췄습니다. 저는 파일명에 날짜를 붙여 녹취를 저장하고 USB와 외장하드로 중복 백업을 걸었습니다. 민원 장사관 납품 불일치, 폴더 이름이 모니터에 줄맞춤으로 서자 제 등줄기의 떨림도 서서히 정돈됐습니다. 증빙 서류 복사본을 출력해 투명 파일에 끼우고 계약서, 영수증, 허가서 순으로 섹션 탭을 붙였습니다. 민원 서식 양식에 사유와 요구사항을 적으며 문장마다 근거 페이지를 괄호로 달았습니다. 저기 창밖으로 흰 SUV가 한번 지나가더군요. 지킴이는 문 쪽을 향해 낮게 우웅 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도장 잉크패드를 눌러 제출용 원본 구석에 제 이름을 박았습니다. 도장을 빨아들이는 촉감이 손끝에 전달될 때 제 마음도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통화 녹취 파일을 별도로 백업하며 이제 누가 뭘 바꿔치기 했는지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업체 사무실에서 저는 젖은 비닐 냄새 속에 앉아 그들의 변명을 들었습니다. 벽에는 물기 먹은 달력이 들뜨고 플라스틱 의자는 허벅지에 눅진하게 달라붙었습니다. 대표는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며 말끝마다 한숨을 눌렀고 이장은 젖은 우산을 문가에 세워두고 제 앞에서 팔짱을 꼈죠. 장마철이면 흙이 한번 내려앉습니다. 일시적 유실이에요. 재개장은 과하죠.
종이컵 보리차에서 습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치자 비닐 간판이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투명 파일 모서리를 궁둥이 밑에 고정하고 그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위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보기 안 좋게 조금 흘러내린 것뿐. 이 장의 조금이란 말이 제 귓속을 더럽혔습니다. 제 손끝은 의자 및 프레임을 더듬었고 차가운 금속이 땀에 미끄러졌습니다. 속에서는 문장이 하나씩 떠올랐죠. 조금이라는 그들의 언어는 늘 주머니를 채웠다. 저는 파일을 열고 계약서의 굵은 활자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규정심도 1.5m, 배수층, 사면 보강 포함, 장사법 시행규칙 제조. 여긴 최소심도도 안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녹음의 빨간 점을 그들 쪽으로 돌렸고 삑 안내음이 사무실에 얇게 퍼졌습니다. 대표가 눈썹을 찡그리며 종이를 두세 번 쳤죠. 뭘 그렇게까지. 저는 삽자루에 메어놨던 줄자로 깊이를 쟀던 메모를 꺼냈습니다. 85cm, 관 모서리 노출. 납품사와의 통화 내용 요지도 짚었습니다. 오동나무 납품 이력 없답니다. 구두 확인이지만 녹취 있습니다. 보리차를 한 모금 삼키니 새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공개 확인합시다. 군청, 경찰, 유가족 참관. 봉함 해제부터 재계장까지 전 과정 기록. 이장은 입술을 비틀며 속삭였죠. 동네 체면이란 게 있어. 저는 맞받아 속으로 답했습니다. 체면이라 쓰고 공범이라 읽는다. 그날 밤 인쇄기 드럼이 씹는 쇳소리와 함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저는 21번 접어넣고 두 번째 신호에 받았습니다. 비 내리는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수화기 안으로도 새었고 낮게 갈린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죠. 동네 망신 그만 시켜라. 가족 생각 좀 해라. 단어 사이로 껌 씹는 듯한 눅진한 소리가 섞였습니다. 지킴이가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발톱으로 바닥을 긁었고 제 등줄기는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제목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졌습니다. 좋게 말할 때 그만둬. 남은 건 냉장고 모터의 우문거림, 방 안에 맴도는 싸늘한 공기. 입안에 도는 샘맛뿐. 저는 통화 시간을 적고 요지를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SUV, 우산, 젖은 비닐 간판, 낮 장면들이 스치며 한 문장으로 묶였죠. 그들이 알고 있다. 두려움이 발끝까지 내려왔지만 저는 습관처럼 절차의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명에 날짜와 분초를 붙이고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이중 백업, 현장 사진 폴더에 관 모서리 클로즈업, 줄자 수치, 흑결 방향까지 태그를 달았습니다. 군청 민원 서식에 재계장 공개 실시 요구, 항목을 굵게 표기하고 요구 근거 페이지를 괄호로 엮었죠. 피해 의심 가정 목록을 새로 만들며 번호 2개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혹시 비슷한 유실 겪으셨나요? 저는 맹맹묘역 유가족입니다. 지킴이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고 따뜻한 혀끝이 손등을 한번 훑었습니다. 떨림이 그 순간 수그러들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적었습니다. 무서워도 기록이 방패다. 규정이 칼이다. 전화를 다시 쥐고 111 상담 예약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공무원 배지를 꺼내 손에 쥐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묘지 인근을 돌며 같은 업체 명판이 붙은 묘를 사진으로 수집했습니다. 젖은 잔디가 고무장화에 찰싹 달라붙었고 소금기 섞인 바람이 귀 안쪽을 씹듯 스쳤습니다. 지킴이는 제 뒤꿈치의 그림자처럼 붙어 금속 명판을 킁킁 맞다 말고 산 아래를 향해 짧게 짖었습니다. 휴대폰 셔터음이 비 내린 날의 얇은 공기를 잘라냈고 물 먹은 흙냄새에 쇠맛 같은 긴장이 혀끝에 돌았죠. 저는 명판의 업체 이름을 하나하나 메모장에 적으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여기도 흙이 자꾸 꺼져요. 한 할머니의 숨가쁜 말 위로 밥 짓는 소리가 겹쳤고 다른 집 아저씨는 쉼없이 기침을 하다 낮게 덧붙였습니다. 관 들 때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함몰된 자리에 물웅덩이에 줄자를 대고 수치를 사진 속에 담았습니다. 바람이 비닐 국화 꽃잎을 바스락 뒤집었고 제 손등에 묻은 흙은 비에 더 짙은 갈색으로 번졌습니다. 하이,
인쇄소로 돌아오니 잉크 냄새가 눅진한 습기와 섞여 목 뒤를 눌렀습니다. 저는 평상처럼 생긴 작업대에 서류를 펼쳐 등기부 등본과 법인 등기부, 오래된 마을 회보를 지그재그로 늘어놓았죠. 자와 형광펜, 포스트잇을 들고 이름과 주소, 결혼기사를 줄로 이어 붙였습니다. 스테플러가 딱 하고 박히는 소리 사이로 제 안에서 퍼즐이 제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장 박 맹맹병이, 딸 맹맹년 혼인 업체 대표의 처남.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옆판에 작은 별표를 쳤습니다. 한 구석의 낡은 액자 속 마을 경로 행사 사진에서 두 남자가 어깨를 포개고 웃고 있었습니다. 얇은 웃음 속에 돈 냄새가 났죠. 사돈이구나. 속으로 중얼하자 드럼이 도는 인쇄기가 윙 울렸고 기계 진동이 제 손바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연필 끝을 한번 부러뜨리고 심가루를 털며 결심을 써 넣었습니다. 유착, 구조로 기록. 저녁, 누나네와 우리 집 식탁을 붙여 앉았습니다. 김칫국의 신내가 코를 찌르고 벽식의 초침이 바늘로 마음을 툭툭 찔렀습니다. 매제는 젓가락을 헛짚어 그릇에 짤그랑 소리를 냈고 여동생은 손수건을 접었다 폈다 했죠. 제가 서류를 천천히 앞으로 밀자 매제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 업체로 하라고 했어. 그의 입술이 바짝 말라 말마다 혀가 달라붙었습니다. 소개비 좀 받았어. 애들 교육비에 보태려고. 큰 돈은 아니었어. 숫자를 묻자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 여동생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부딪혔고 수저통이 넘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오빠, 엄마 앞에서 우리가 뭘 한 거야. 그녀의 울음은 방 바닥을 적시는 빗방울처럼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탁자 아래에서 쥐었다 폈다 하며 어머니 영정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내 안의 분노가 뜨거운 쇳물처럼 끓었지만 바로 쏟아버리면 모두를 데일 거라 알았습니다. 저는 찬물을 한 모금 머금어 목 안에 모래를 삼키고 매제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읍시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서 비볐고 땀이 반짝 맺힌 손등이 미끄러웠습니다. 무섭다. 그는 짧게 토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처마를 두드렸고 지키니가 문가에 와 코로 틈새를 훅훅 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민원 진술서 양식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가명 진술 가능해요. 녹취는 제가 책임지고 보관할게요. 당신이 본 현금 봉투, 전화, 대화, 그게 구조를 깨는 망치가 됩니다. 여동생은 훌쩍이며 매제에 소매를 붙들었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펜을 쥐고 내내 피해만을 두려워했던 제 비겁함을 속으로 베어냈습니다. 저는 매제에 떨리는 손을 잡고 이제라도 증언해달라며 우리 가족의 죄는 진실을 피하려 한 비겁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개장 당일 저는 흰 장갑을 끼고 줄자와 기록지를 들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포클레인이 버켓을 낮추자 젖은 흙이 끈적하게 찢겨나갔고 흙냄새에 쇳내가 섞여 코 안쪽을 찔렀습니다. 경찰의 형광조끼가 빗물에 번들거렸고 군청 직원은 표준 규격표를 비닐 커버로 눌러 쥐었습니다. 저는 줄자의 근속 끝을 한 몰 지점에 고정하고 숫자를 읽을 때마다 숨을 한 박자 멈췄습니다. 여기부터 62, 그리고 88, 총 깊이 108. 제 목소리가 마스크 안에서 축축하게 울렸습니다. 표준 최소 150이라 적힌 표가 제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졌고 기록지의 칸은 젖어 잉크가 번졌죠. 지킴이는 안전선 너머에서 짧게 낑낑거렸고 저는 장갑 낀 손등으로 진정을 달랬습니다. 이 깊이라면 비가 아니라 양심이 무너진 거다. 제 이마를 따라 흙물 한 줄이 흘러 턱 끝에 눌어붙었습니다. 형사는 수평자와 말목을 번갈아 들이대며 고개를 굳게 저었습니다. 저는 줄자를 접어 주머니에 밀어 넣으며 제 등뼈를 타고 오르는 떨림을 꾹 눌렀습니다. 관 밑면이 드러났을 때 전문가가 손망치로 모서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통울림 대신 마른 판재 끊기는 소리가 났고 그는 얇은 칼을 모서리 틈에 밀어넣어 켜켜이 포개진 결을 보여줬습니다. 합판입니다. 접착 냄새 나시죠? 코끝에 싸한 본드 향이 올라왔고
저는 영수증상에 오동나무 고급관 글자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보강목이 지나가야 할 자리는 텅 비었고 못대가리 몇 개만 비에 녹슨 채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군청 직원이 사진을 찍자 플래시가 젖은 나뭇결 위에서 번쩍거렸고 저는 잇몸 사이로 쇠맛이 도는 침을 삼키며 속으로 주멀렀죠. 우리가 들었던 그 가벼움이 이거였지. 형사는 번호표를 붙이고 시료 봉투를 펼쳐 톱밥을 긁어 담았습니다. 저는 기록지 여백에 큼직하게 썼습니다. 재질 불일치, 보강 누락, 장례 당일 설명과 불부합. 흰 장갑 너머로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펜을 꽉 쥐고 있더군요. 현장의 웅성거림이 얇게 가라앉았을 때 기자들의 붐마이크가 제 입 앞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전날 밤 매제의 가명 진술서 사본을 가방 깊숙이 눌러놓고 저는 휴대폰과 작은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케이블이 딸깍 맞물리는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은 박자로 박동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나왔습니다. 고객님, 보여드리는 건 고급관 맞고요. 실제 들어가는 건 사양 맞춰도 티 안 나요. 다들 그렇게 해요. 그 건조한 말끝 뒤로 카운터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얇은 웃음이 겹쳤습니다. 제 목은 바짝 말라 혀끝이 입천장에 들러붙었지만 스피커 볼륨은 한 칸 더 올렸습니다. 10분 내로 차량 빼야 해서 얕게 처리하면 네, 비용은 제가 맞춰드리죠.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카메라 셔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제 물러서면 다시 3년이 묻힌다. 저는 청테이프로 고정한 전선이 바람에 떨리는 걸 눈으로 따라가며 끝까지 듣게 했습니다. 업체 쪽 직원이 허리를 굽혀 오더니 처음엔 현장 담당의 단순 실수라 했고 다음 순간 장마로 재질 변형이라 말을 갈아탔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비에 젖어 얼룩이 번졌고 손등의 떨림이 명함 가장자리를 으깼습니다. 이장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상주동이 있었잖소라 낮게 흘렸고 형사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 말을 베었습니다. 동의서 원본 제시하시지요. 군청 감사팀장은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죠. 관 외피, 보강 누락, 기피 미달,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저는 가방에서 추가 피해 사례 사진과 명판 목록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고 매제의 통화 내역 사본을 조용히 덧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날아다녔고 지킴이는 안전선 밖에서 낮게 워우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등 뒤로 바닷바람의 소금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자들 앞에서 녹취를 틀고 이건 일시유실이 아니라 계획된 바꿔치기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입박 전인 군청 회의실에서 나는 몰랐다며 손을 털었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깜빡였고 문 옆에는 젖은 우산들이 바다 냄새를 흘리며 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 낀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을 타닥거리며 말끝마다 현장 직원 실수, 업체가 알아서라고 붙였죠. 저는 종이컵 가장에 커피 얼룩을 엄지로 따라 문지르며 숨을 고르고 눈을 들었습니다. 또 모른다라니 세 번째야. 감사팀의 도장이 붉게 번뜩였고 형사는 동의서 원본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장은 서류철을 넘기며 관례와 동네 사정을 읊었습니다. 옆자리 노인들이 혀를 찾고 누군가는 괜히 망신이라 낮게 뱉었죠. 제 등뼈가 고다지고 펜 끝이 메모지 위에서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장마 속 얕은 흙을 들춰보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깊이면 비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무너진 거야. 이장은 마지막에 어물거리며 제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다 절차대로였어.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물리고 펜 돌아가는 열 냄새와 함께 캡처 파일을 띄웠습니다. 흰 스크린 위로 파란 은행 앱 목록이 올라왔고 메모칸에는 감사, 수고비, 악수 이모지가 반짝였죠. 제목은 내부 제보자가 보낸 그대로였습니다. 커미션 입금 내역 최 AAXLSX. 클릭하자 날짜별 이체가 줄줄이 펼쳐졌고 받는 사람 칸에는 이장 최 AA 반복됐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확대했고 숫자 뒤로 먼지 알갱이가 빗줄기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숨을 약간 들이켰죠. 이어 메시지 캡처를 띄웠습니다. 이끌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건도 부탁드립니다. 시계 아이콘 옆에 밤 10시 14분. 감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광고 대행료라면 등록 내역 제시하시죠. 업체 직원의 목젖이 위아래로 튀었고 그 판촉 협력금이라 말끝을 갈았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또 넘겼습니다. 자리 잡아주면 50이라는 문장이 회의실 공기를 구겼습니다. 문이 끼 하고 열리더니 매제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셔츠 단추 하나가 비뚤었고 주머니 속 손이 떨려 동전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제게 짧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소개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가족이니 믿고 밀어달라 했고 저는 가게 카드 막히는 바람에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여동생이 의자 끝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로 고개를 흔들었고 저는 무릎 위 손가락을 서로 꼬아 쥐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또 덮인다. 끝까지 가. 저는 조용히 말했죠. 천천히 얘기해.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묘자리도 윗선이 알아서라며 전해달라 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에서 죄송합니다. 회의실 한켠에서 허하는 탄식이 나왔고 이장의 눈썹이 위로 치떴다가 굳었습니다. 형사의 펜끝이 클릭 소리를 내며 멈췄고 저는 속으로만 답했습니다. 사과는 내가 받을게. 책임은 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감사팀장이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합니다. 업체 대표 계좌 추적 요청하고 관련 장내 전수조사 즉시 착수. 회의실 공기가 한번 꺾였고 업체 대표의 휴대폰이 달달 울리자 그는 화면을 뒤집어 책 밑에 숨겼습니다. 이장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아까의 큰 소리는 사라졌죠.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오며 푸네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에서 추가 피해자 폴더를 꺼내 책상 위에 차례로 놓았습니다. 표지에 붙인 붙임딱지들이 제 손끝에 거칠게 긁혔고 열기의 냄새와 먼지가 코를 스쳤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 한 줄기가 스쳐들어오자 저는 지킴이의 축축한 코끝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숨지 말자. 마이크 스펀지가 입술에 닿아 까슬거렸고 혀끝이 마르는 걸 느끼면서도 또렷이 말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더 이상 눈치와 침묵으로 죽음을 흥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들리자 저는 인쇄소 문을 닫고 파출소 앞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셔터를 내릴 때 손끝에 묻은 잉크 냄새가 코 속에 남았고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고무처럼 눅눅하게 발바닥을 붙들었습니다. 경찰밴 문이 쿵 닫히자 장갑이 착탁 펴지는 소리와 함께 요원들이 뛰어나갔습니다. 형광 테이프가 사무실 문고리에 감기고 봉인지가 붉게 눌릴 때 제 심장도 같은 박자로 콩 박혔죠. 대표님, 휴대폰. 형사의 낮은 목소리에 대표가 화면을 뒤집었지만 증거 가방이 지퍼 소리를 내며 벌어졌습니다. 박스에 서류가 차곡차곡 들어갈 때 종이 냄새와 먼지가 목을 간지렸고 제 혀끝이 마르며 레몬 껍질처럼 쓴맛이 돌았습니다. 빗방울이 경찰 모자에 창을 톡톡 때렸고 관리자는 수갑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묻힌다. 끝까지 보자. 휴대폰이 진동해보니 여동생이 끝났어? 라 보냈고 저는 아직이라 찍었습니다. 소한 문자 받은 관련 공무원은 손등 핏줄이 도드라지게 주먹을 폈다 쥐었고 저는 그 손등에 제 어머니 이름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군청 브리핑룸의 마이크가 지지직거렸고 스피커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바닷바람이 들이치며 종이가 한 장씩 뒤집혔고 붉은 도장이 큼지막하게 찍힌 해임 통보가 이장 앞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한 번, 두 번 괜히 만지작거리더니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감사 담당자는 조문처럼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장사 절차 위반, 위탁업체와의 금전거래, 매장 신도 미달. 단어들이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처럼 제 귀를 천천히 채웠습니다. 티자 펜촉이 딸깍거리며 춤을 추자 이장의 목젖이 위아래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발표문 사본에 밑줄을 긋고 여백의 날짜와 계좌 뒷자리, 현장 사진 번호를 접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손끝에 종이 섬유가 까끌까끌 걸렸죠. 직무 정지 후 해임. 그 한 줄이 방한 공기를 탁 꺾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변명은 끝났다. 이제 기록이 말한다.
휴대폰 배경에 비치는 지킴이 사진을 힐끗 보며 코끝을 스친 그 녀석의 젖은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이튿날 장터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생선 비늘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공중에서 엉키는데 사람들 목소리는 작은 바늘처럼 제 귀끝을 찔렀습니다. 수산 아지매가 검은 비닐에 뭔가를 싸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우리 시아버지 장지도 그 업체인디. 접힌 영수증과 장례식장 명함이 눅눅하게 손에 묻어났습니다. 이발소에서는 라디오 볼륨이 축 낮춰졌고 사장님이 빗을 멈춘 채 속삭였습니다. 밤중에 트럭이 산으로 올라가더라고. 흙도 안 내리고. 마을 회관에서는 곱창 모자를 눌러 쓴 어르신이 필름 카메라로 뽑은 듯한 흐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관폭이 이상하다고요. 저는 음성 메모를 켜고 날짜를 또박또박 불러 넣었습니다. 설명할 때마다 손이 종이 위에서 자동으로 칸을 그었습니다. 해질녘 묘역에 들러 지킴이에게 말린 육포를 내밀자 거친 혀가 제 엄지뿌리를 따뜻하게 훑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개가 꼬리를 한 번 질게 쳤고 가다소금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침묵이 갈라지는 소리, 비로소 진실이 발을 디딘다는 느낌을. 저는 군청 현관의 매끄러운 대리석을 따라 천천히 걸어 브리핑 포디움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스펀지가 입술을 가볍게 긁었고 목구멍에 작은 모래알이 하나 걸린 듯 했지만 숨을 한 번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수조사, 피해자 지원 창구, 배상 절차표 공개, 내부 익명 제보 시스템, 외부 민관 학동 점검. 기한은 명확히 이달 말. 제 음성은 종소리처럼 담백하게 울렸고 누군가 무리합니다라 끼어들자 저는 손바닥을 들어 시간을 재듯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얕았던 만큼 변명도 얕았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끝에 공무원의 안경 아래 회의실 형광등이 번쩍였고 그는 마지못한 끄덕임으로 답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친 표에는 사건 번호와 묘역 좌표가 칸마다 반듯했고 펜촉이 칸 끝에 닿을 때마다 딱, 딱 소리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비처럼 쏟아졌고 저는 숫자와 날짜로만 답했습니다. 감정은 관습을 이기지 못하지만 절차는 이깁니다. 저는 발표문을 들고 나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제대로 고치는 일의 시작이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저는 굳은 흙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이제 제대로 모시겠다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레이저 수평계의 붉은 선이 묘턱을 스치고 작업반장이 줄자를 꺼내 심도를 확인하자 새소리가 습한 공기 속에서 얇게 떨렸습니다. 저는 규정서 사본 모서리를 엄지로 문지르며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다짐기가 윙 하고 배를 울리며 자갈층을 눌렀고 회색 배수관이 뱀처럼 땅속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지오텍 스타일이 하얀 천처럼 펼쳐지자 바닷바람이 찢을 듯 잡아당겼고 저는 모서리를 발끝으로 눌러 고정했죠. 이제 핑계는 없다. 제 머릿속에서 체크박스가 하나씩 파랗게 채워졌습니다. 인부의 장갑에 묻은 흙냄새가 젖은 나무 냄새와 섞여 올라왔고 해가 산등성이를 더듬자 비로소 흙빛이 균일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평 버블을 짚어보고 봉인 스티커에 날짜와 제 이름을 조심스레 적었습니다. 상이 펴지고 흰 접시에 배 한쪽, 삶은 달걀, 마른 북어가 얌전히 놓였습니다. 저는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랐는데 거품이 잔턱을 넘기며 은근히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향을 꽂아 불을 붙이자 얇은 연기가 차례로 구불거리며 올라가 바로 어머니 이마에 미간 주름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늦었습니다. 제가 그날 바쁘단 핑계로 서둘렀던 거 오늘 다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게 숙여 이마가 상판에 닿을 만큼 오래 머물렀습니다. 혀끝에 막걸리의 신맛이 남았고 배의 단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이 제 등허리를 스쳤고 풀잎이 상모서리를 두드리며 따갑거렸습니다. 저는 젖은 흙을 한 줌 집어 제 가슴 위에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놓친 건 절차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러고는 향불에 손을 대듯 죄책을 조용히 태웠습니다. 여동생이 상 위에 올린 국화 몇 송이를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아이 울음처럼 끊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때 그만하자고. 내가 겁나서.
매제는 고개를 깊이 떨군 채 두 손을 무릎에 붙이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눈치만 봤습니다. 동네가 무섭더라고요. 저는 둘의 손등을 차례로 덮었습니다. 살 냄새와 땀의 짠디가 섞여 제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이제 화로는 못 갑니다. 분노는 제게 남겨두고 책임은 같이 나눕시다. 제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지만 단어는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향불을 비틀었고 제가 얇게 흩날려 둘의 어깨에 흰 점처럼 앉았습니다. 법으로, 기록으로, 끝까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그 말에 도장을 찍듯 답했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등에 이마를 대자 맥박이 조용히 박자를 바꿨고 매제의 한숨이 길게 풀렸습니다. 그때 지킴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목을 코끝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젖은 콧김이 따뜻했고 거친 혀가 손가락 마디를 한 번씩 훑을 때마다 묶여있던 매듭이 느슨해졌습니다. 개의 눈빛이 무릉덩이처럼 맑아 저 안에 하늘이 작게 떠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삶은 고기 한 조각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킴이가 씹는 소리가 자갈 위로 사박사박 번졌고 꼬리가 풀잎을 쓸며 솔솔 소리를 냈습니다. 향 연기는 가늘게 고다져 곁을 떠났고 새로 다진 흙은 발밑에서 묵직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 녀석은 내 증인이자 내 가족이다.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일은 등록을 하고 저녁엔 따뜻한 국을 먹이자고요. 저는 여동생과 매제를 끌어안고 우리 죄는 진실을 미룬 것이었지만 오늘은 끝내 다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킴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등록을 마치고 이름 그대로 지킴이라고 적었습니다. 대기실에 깔린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톡 쏘고 금속 체중계가 딱 소리를 냈습니다. 수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고개를 끄덕였죠. 신장 소리 튼튼합니다. 다만 오래 굶었던 듯 위벽이 예민하네요. 처음엔 미음으로 시작하세요. 마이크로칩이 딸딱 들어가고 등록증에 제 글자가 또박또박 눌렸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리더군요. 귀 안쪽을 뒤집어 본 손끝에 따뜻한 피가 미세하게 흐르는 게 느껴졌고 지킴이는 고요히 제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인쇄소 옆방 바닥에 방수 패드를 펴고 오래 쓰던 군용 담요를 알맞게 접어 눕혔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에 닭 가슴살 국물로 미음을 쑤어 담았더니 녀석의 미간이 서서히 펴졌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 사이로 꼬리가 풀잎을 스치듯 흔들렸고 저는 리드줄을 느슨히 벽꼬리에 걸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 이 집은 거래 대신 기록으로 버틴다. 라디오 스튜디오의 회색 스폰지가 제 목소리를 흡수했고 빨간 불이 반짝 켜지자 심장이 한번 크게 박동했습니다. 마이크 높이를 조정하니 잡음이 사라졌고 저는 또박또박 말을 꺼냈습니다. 장래는 흥정이 아니라 작별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진행자의 낮은 호응이 파도처럼 받쳐졌고 광고 음악 뒤 첫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도 당했소. 쉰 목소리, 잠깐 끊기는 숨. 저는 메모지에 굵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고 스티로폼 컵에 믹스커피가 달큰한 김을 올렸습니다. 칠판에 분필이 사각거리며 신도 규정, 허가서 원본, 영수증 단가를 적자. 2장 측근이 팔짱을 끼고 중얼거렸죠. 동네 체면이.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쐐기처럼 박았습니다. 체면은 진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구석의 어르신이 그 개 이름이 지킴이라 했지? 하고 웃음을 흘리자 긴장도 살짝 풀렸습니다. 방명록에 연락처가 줄줄이 적히고 도장 찍는 소리가 둔탁하게 번졌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뒤로 눈물 닦는 숨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회의실 바닥에 리놀륨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고 복사기는 뜨거운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사건 연표를 그려 올리며 저는 포스트잇 색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증거는 시간과 서명으로 묶읍시다. 파일명의 날짜 먼저, 사람 이름 뒤. 파출소 접수증이 바인더 클립 아래에서 반짝이고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의 파형이 미세한 산맥처럼 떨렸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안경을 밀며 말했죠. 집단 소송이 효율적입니다. 감형 신청 가능합니다. 창가 쪽에서 누군가 손을 움켜쥔 채 속삭였습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름이 선명한 위임장에 서명을 얹었습니다. 저는 실명으로 갑니다. 어머니 이름도 기록에 남겠습니다. 테이블 아래 지킴이가 코를 훅 떼자 모두가 동시에 피식 웃었습니다. 봉투마다 영수증과 사진 뒷면에 날짜가 맞물리고 체크리스트 옆 네모칸이 파랗게 채워졌습니다. 분노야, 증거로 두더라. 제 속말이 펀치로 뚫려 나온 종이가루처럼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프린터의 삑 소리가 다음 주의 시간을 알렸습니다.